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로 지난주까지는 주말에는 활동을 잘 안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격전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진이냐 후진이냐 이거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친윤, 찐윤으로 불리는 장해찬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도 취소가 됐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 회장입니다. 젊어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젊으신 상 회장님 처음 뵀어요. 다른 시장에 가실 보다 보면 연세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세대 차이가. 그러고 보니 이 유니폼이 빨간색이시네요. 유니폼이 작업복이라서 네. 상인들이 그 앞치마 대용으로 그러시죠. 보도 예, 토끼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당원 행사 온 줄 알았습니다. 오산은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산이 좋아졌습니까? 5선을 했으면 20년을 했으면 뭔가 좋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산을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한 다음에 다시 이곳 오산 오색시장에 같이 오겠습니다. 5월에 이곳에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그 축제에 승리하고 다시 김효은과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장현미 의원님. 오늘 하루만 양당 대표 바쁩니다. 참 힘들겠어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오산, 평택 등등을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을 훑고 있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일 텐데 같다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하다. 아니면 어렵지만 도와야겠다. 네. 이 뜻인가요? 어렵지만 도와야겠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민석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조직세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EBS 강사 출신의 또 국민의힘 인사와 또 민주당에서 그 대항마로 낸 그 사람은 또 그 교수 출신이고 미래 그리고 의사 출신인데 본인이 국경 없는 의사의 자문 등을 하고 예. 그런 이력을 좀 쌓아온 분이라서 좀 대립각이 후보 인물 면면으로도 세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에 당연하지만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지역구가 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용인도 4곳이 있고 또 성남 같은 곳에 가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성장 기반이 됐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어쨌든 전략적으로 돌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산에 이어 평택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할 것인가, 전진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진 정치할 것인가, 선진 정치를 할 것인가, 후진 정치를 할 것인가, 멋진 정치를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이재명,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성추윤 위원장. 자, 이번 선거는 전진인지 후진인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진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대한민국 후진하게 만드는 이재명, 조국, 통진당의 아류 세력을 저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구도를 많이 바꿔놨는데, 자, 그게 자랑스러워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죠. 서울만 지역만 놓고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정당별 지지도, 국민의힘은 전주만 해도 45에서 올라갔었는데 30으로 떨어졌고요. 민주당은 24에서 32로 올라가서 양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올라가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효과가 좀 주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한동훈의 허니문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치 데뷔한 이후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다른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에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유세장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결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밖에 없습니다. 뭐 후진 사회, 후진할 것이다. 아까 다른 지역 후보에 대한 자랑이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민주당에 대한 혐오, 배제 이런 발언들만 내뱉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점점 새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구나라는 그런 피로감에서 오는 아마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많이 높았으나 이제 민주당은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오셨고 임종석 전 실장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이런 흩어졌던 지지율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허니문이 끝났다. 성치훈 부의장의 해석이 있었는데